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 좀 반등해주는 모습 보였죠? 삼성전자 반등권 위치하면서 오늘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지지 라인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은 오늘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오늘 또 강세였던 종목은 역시나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강한 어떤 흐름들을 지속해줬고, GPT 스토어 이제 출시가 새로운 시장을 여는 이제 상용화죠. 작년에 이제 생성형 AI의 어떤 개화가 올해는 이제 상용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사적 신고가, 또 이제 엔비디아의 역사적 신고가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고요. 애플이 시가총액 1위에서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의 이제 메가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시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본격 개화하고 또 이제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결국 이제 상용화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 보면서 오늘 카카오 관련된 얘기도 좀 드리면서 AI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필승의 전략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그 삼성전자가 강세 흐름을 보였죠. 코스피가 요게 힘입어서 0.04% 상승, 코스닥은 0.96%, 1% 약세입니다. 오늘 2차전지 바이오가 좀 대폭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코스닥이 약세,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한 1000종목 정도 됐고요. 코스피도 이제 570 종목이니까 좀 약세였습니다. 수급 구도는 큰 변동은 없었고,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예수금이 52조 정도, 신용융자연구 18조 1000억으로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니케이 증시가 0.9% 상승했고요. 대만 상해도 강보합 정도, 홍콩이 조금 이제 0.8% 조정, 약세 흐름을 좀 내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단의 이제 오늘 흐름은 이 지지 라인이 받치고 있죠. 주요 이평선들 여기 밀집되어 있고, 여기서 좀 지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닥 증시는 오늘 21선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이게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좀 조정 구간을 거쳐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21선을 지지받아주는 흐름에서 깨면 이제 좀 조정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죠. 그래서 지수적인 측면에서 오늘은 좀 코스피 코스닥이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업종별로 이제 삼성전자 그래도 이제 1% 반등해주는 모습 나와졌고, SK하이닉스도 이제 반등 그 보합 정도 되는 흐름으로 이제 상승 추세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 내어졌습니다. LG 엔솔 비롯해서 LG화학, 포스코 홀딩스,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오늘 조정을 받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6% 상승했지만 셀트리온이 이제 물량 부담을 오늘도 좀 껴안고 있는 것 같아요. 21선을 확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흐름을 조금 더 이제 가격 조정 지속받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만드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증시에서는 시총상위주가 대폭적으로 좀 빠졌어요. 네, 오늘 엔터주들 JYP 엔터도 그렇고, 바이오 알테오젠, HLB 이런 기업들도 대폭적으로 조정받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셀트론 제약도 2% 조정을 받았고, 콘텐츠 주식, 그러니까 시총 상위에 있는 콘텐츠 주식, 바이오, 2차전지가 대폭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전체적인 어떤 장세 흐름도 코스닥이 1% 가까이 좀 빠지는 흐름이었고요.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네이버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오늘 카카오 플러스의 그 카카오뱅크가 오늘도 6.9% 장기평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카카오페이도 4.8% 상승, 그리고 아프리카 TV도 4.6% 상승으로 플랫폼 기업들 중심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웍스 같은 또 AI 관련된 기업들,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최근에 이제 대장 성격으로 올라서고 있는 두 기업도 이제 플러스권을 내어줬고요. 비아 매트릭스도 3%. 오늘 또 이제
6G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역시나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컨텍 같은 기업이 우주항공 쪽에 또 6G 관련된 부분으로 좀 엮이는 것 같고요. 이노와이어리스가 또 이제 8% 강세로 역시나 이제 통신 장비 회사들 중심으로 좀 강세 흐름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등락률 상위 보면 오늘 좀 홍해 쪽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 사태가 좀 영향을 끼치면서 해운, 물류, 뭐 이런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단발성이긴 하죠. 단발성으로 흥하해온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이제 어제 영상에 좀 담아드렸던 한미사이언스 역시나 이제 12%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한미약품은 떨어지고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뭐 경영권 분쟁 가능성 이런 부분에 이제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인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6G AI 관련된 종목들 중심 강세 흐름을 좀 내어주는 그런 이제 시세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업종들 좀 조정받잖아요. 뭐 반도체 주요 이제 종목들도 그렇고 2차전지 또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뭐 지속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소간에 이제 좀 흐름 자체가 좀 침체돼 있다. 예, 신년부터 지금 좀 침체적인 어떤 흐름을 내어주고 있는데요. 이게 또 한번 이렇게 한번 좀 그 조정을 받고 움직일 수 있죠. 예, 충분히 이제 연말에 너무 강하게 상승의 어떤 흐름들을 낸 부분을 좀 되돌리고 조정받는 그런 흐름을 이제 신년 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뭐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추세적인 부분이 하락이냐 이제 상승이냐를 놓고 보는 거고 뭐 이런 구간들 지나왔지만 이제 역배열 상황에서 이제 저항을 받는 부분에서는 이제 보수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는 게 필요하고 이런 이제 추세를 이제 주요 이평선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때는 우호적인데 하반기 쫙 이제 내리꽂으면서 이제 V자로 반등 나오는 흐름이 전개됐죠. V자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 또 매물이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되돌림의 어떤 성격들, 시세들 이렇게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이제 그런 어떤 영향권 하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내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올해 상반기는 뭐 장세 자체가 이제 돌아서는 흐름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소형주 쪽에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들, 모멘텀들을 이제 AI 트렌드를 이제 이쪽에 껴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띄고 있고,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그 AI 트렌드를 좀 이제 안고 있는 기업들 있죠. 특히나 이제 삼성 SDS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라든지 또 이제 최근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도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부합되는 흐름들 이런 기업들은 또 신년 초 지수하고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관통하고 있는 트렌드 흐름인지를 국내 증시 안에서도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주요 업종들이 조금 이제 조정받는 그런 구간대를 지나고 있고 그 틈에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이 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참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요. 뭐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건 아니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보다 더 이제 상승의 흐름을 낼 건지를 우리가 또 찾아나가는 그런 한편의 또 드라마,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가격 등락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좀 전략을 계속 뭐 가변적으로 바꾸고 이러면 이제 성공 확률이 낮아지죠. 결국은 어떤 뭐 기업도 그렇고 어떤 산업도 그렇고 이런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된다면 떨어질 때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좀 더 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게 됐고, 조금 더 이제 시각을 대중과는 달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 사람이 진정한 투자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투자로 유명한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죠. 마이클 세이버라는 이제 분인데, 이분의 어떤 논리, 이제 인터뷰 영상이라든지 이분 그 기사들을 많이 한번 보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봐서 이제 이분의 어떤 그 철학, 비트코인에 대한 철학과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가격 불문하고 계속 사잖아요. 예, 확신이거든요. 결국 이제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우리가 뉴욕의 이제 부동산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언제 사든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 어떤 시대의 역사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떤 국가는 하나의 도시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뉴욕시의 부동산을 언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할 때마다 또 많이 떨어졌을 때 뭐 우려했던 그런 당시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면 이 사람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투자의 가치관이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던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많이 올랐을 때 혹은 이제 많이 내려가 있을 때 뭐 약간 흔들리거나 이제 다른 어떤 견해를 밝힌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건 가변적인 가치관이나 이제 철학이라고 볼 수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런 어떤 그 단단한 어떤 철학과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시세 변동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흔들리기보다는 보다 더 확고한 지금 메가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의도 강연에서도 6월달도 그렇고 이번 12월달도 그렇고 똑같이, 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이제 주도주, AI 주도주로서였던 흐름을 계속 강조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 흐름 자체에 이제 변동이 없는 이 트렌드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고서 핵심주, 핵심 기업이 어떤 건지를 확고히 이제 정해놓고, 그런 기업들은 이제 사서 모은다든지,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는 테슬라잖아요.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올라갈 때는 막 한없이 좋은 소식들 나오다가 떨어지면 또 엄청나게 또 안 좋은 소식들만 막 나오잖아요. 양산되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의 어떤 가치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이. 떨어지면 막 그런데 흔들리고.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마이클 셀러 같은 사람은 이제 더 사는 거죠. 계속. 예. 계속 사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철학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이제 성공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지금 증시에 대한 어떤 견해, 전략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시세 변동이 뭐 이렇게 꺼지니까 또 흔들리고, 이런 투자 어떤 그 가치관보다는 보다 더 이제 그 맥락을 짚는, 이 흐름을 짚는 그런 어떤 단단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부터 지금 보름간 계속 뭐 조정받거나 지수 측면에서 뭐 주요 기업들 측면에서 이제 조정받는 측면이 큰데요. 뭐 그런 것들 너무 이제 개의치 마시고, 지금 증시의 방향 흐름이 어떻게 좀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내가 이해하고 확신을 하고 관련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오늘 큰 변동은 없겠죠. 수급 구도가 오늘 뭐 변동이 없었으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도 8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고, 셀트리온 같은 거 보세요. 떨어졌지만 외국인 기관은 샀단 말이에요. 예. 카카오뱅크, 뭐 기아도 이제 최근에 조정받긴 했지만 뭐 수급 구도 자체가 오늘도 이제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카카오페이,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 최근에 뭐 제주반도체, 뭐 이제 온디바이스 쪽이죠. 엠노 같은 것 좀 강조를 많이 들었는데요. 최근에 우상향 기조의 흐름을 내고 있죠. 이렇게 이제 빠졌을 때 이거 아닌가 보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그러면 안 되고, 이 기업을 관통하고 있는 흐름이 어떤 건가. 지금 생성형 AI 쪽에서 이제 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큰 기업이잖아요. 삼성이 또 손을 잡았고, 그런 관점으로 봐야죠. ABL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바이오 쪽에서 최근에 좀 조정이잖아요. 계속
이것도 이제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 가격이 흔들릴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컨택 같은 기업도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뭐 6G 관련된 기업, KMW, 이노와이러스 이런 기업들이 좀 수급과 이제 흐름이 되게 좋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을 계속 짚어 나가면서 추적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AI 쪽 관련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죠. 정말 세상이 바뀌어가는 이슈입니다. GPT 스토어라는 이 플랫폼이 이제 오픈하면서 정말 큰 변혁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정말 우리가 생각 못했던 그런 어떤 서비스들, 또 이제 앱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증시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죠. MS 이제 주가 강세, 또 이제 엔비디아 주가 강세, 이런 것들은 이거에 기반해서 흘러가고 있는 어떤 증시의 흐름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증권사 리포트 한번 보죠. 상상인 증권에서 GPT 스토어를 이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내용인데요. GPT 스토어 사용 개발 출시 후기와 전망에서 작년 11월 6일 GPT 빌더가 개발자들에게 공개된 이후 1월 10일 GPT 스토어가 정식으로 이제 출시가 됐죠. 그 정식 출시가 아니라 11월부터 시험적으로 올려놓은 프로덕트까지 출시됐기 때문에 300만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할 수 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챗봇들 이제 그 프로덕트들이 이제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 인기 순위로 이제 해놓는 거고, 거기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앱스토어라든지 안드로이드 이제 스토어 같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될 것이고, 많은 기업들도 이제 이런 데다가 서비스를 올려놓으면서 엄청난 또 반향을 일으키는 킬러 앱, 또 메가 앱들이 탄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기 순위 그 카테고리를 보면 분석을 해주는 그런 어떤 내용들, 콘텐츠를 작성해주는 내용들, 또 이제 요약 같은 거, PDF 문서를 이제 요약을 해주는 그런 어떤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코딩 프로그래밍 해주는 것들, 과학 논문과 책에서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고 텍스트 도형 표를 분석해주는 리서치 애널리시스 쪽에 이제 카테고리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AI 리서치 어시스턴트, 이런 것들, 뭐 캔바는 이제 저도 쓰고 있는 어떤 플랫폼이긴 한데, 여기서 많은 어떤 디자인들, 뭐 정말 요것도 지금 AI 접목돼 가지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분야죠. 또 AI 비디오 생성, 뭐 이미지 생성, 웹사이트 호스팅 제작 같은, 뭐 웹사이트도 이제 뭐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죠. 로고 디자인 생성.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인기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첫날 출시 탑 12에는 라이팅, 에듀케이션, 라이프스타일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으며 리서치와 생산성 카테고리가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다. 물론 카테고리는 규정하기 나름이므로 이를 엄격히 나누는 것은 뭐 딱히 의미가 없죠. 처음에는 카테고리를 좀 나눠 놓은 거고, 탑3 챗봇 모두 문서 리서치 요약 작성과 관련된 만큼 향후 GPT 스토어의 핵심 상품은 리서치, 생산성과 연결될 것이다. 미래에는 당연히 더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까지도 인기가 확장될 것이다. 이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음성 비서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우리가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에서도 그런 보조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대체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미 GPT 스토어에 해당 프로덕트들은 다수 출시가 되었다. 뭐 AI 튜터 같은 이런 것들 많이 이제 활용되어질 거고, 이 네이버도 이제 이런 서비스를 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걸로 봅니다.
명확한 수익 분배 구조는 1분기 내 발표될 예정이지만 우선 이번에 오픈AI가 밝힌 바에 따르면 GPT 스토어는 API 사용량에 따라 수익이 분배되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미국 개발자들만 우선적으로 수익 분배 대상임을 밝혔다. 따라서 인기 순위가 곧 매출 순위인 셈이고 당장 국내 개발자들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셈이다. GPT 스토어 수익 분배 구조를 보면 앱스토어가 총 매출 30%를 가져가죠. 그래서 요 방식보다는 MS 게임 패스, 이제 게임 플레이 순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그런 구조를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앱스토어 방식이 아니라 게임 패스 방식을 택한 것은 아마 이중과금 문제와 오픈 AI의 수익성 제고 때문일 것이다. 현재 GPT 스토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챗 GPT 프로를 구독해야 한다. 이로 인해서 오픈 AI의 유료 구독자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이미 12월까지 MOM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해서 이거 이용하려면 이제 유료 구독해야 되니까 20불 내고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도 굉장히 빠르게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빠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은 이제 출시 초창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많은 어플들이 만들어질 초창기 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가 많이 쓸까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때는. 네, 그리고 사람들도 뭐 긴가민가 하면서 뭐 이러잖아요, 사실. 이제 뭐 서비스를 출시하는 또 뭐 기업이라든지 개인 입장에서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뭐 그런 거 모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빠르게 이해한 자들이 그리고 빠르게 이제 니즈를 부합되게 만들어낸 자들이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엄청난 부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많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물어봐서 야 이거 되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소수자의 어떤 영역이에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뭐 사람들이 공감을 야 이거 될까 말까? 돼.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고 그게 맞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인사이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사업적으로 하시려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투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13년 전에 배달의 민족이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 뭐 그걸 만든 사람 빼고는 잘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결국은 지금 어떤 게 성공적으로 앞으로 이제 킬러앱이 되고 메가앱이 될지에 대해서는 인사이트적인 부분이 이제 크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찾는 과정을 앞으로 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뭐 새로운 걸 제가 또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도 킬러앱 찾기 정답은 선점, 대중성, 고유성 요 세 가지의 요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출시 시기. 이제 빠른 출시를 통해서 이제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메신저 쪽에서는 그 네이트온을 가장 많이 썼지 않나요? 그렇죠. 국내 메신저 1위가 네이트온이었죠. 근데 지금 네이트온 쓰는 분은 좀 찾기가 쉽지 않죠. 글로벌 메신저 1위 왓츠앱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왓츠앱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유료 이렇게 버전으로 좀 출시하면서 꺾였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한 거죠, 사실. 카카오톡을 뭐 유료화하진 않았잖아요. 다른 걸로 이제 사업화하고 했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한 이유는 카카오톡이 먼저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뭐 다른 메신저들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다 사라졌고 결국 이제 카카오톡이 시장을 잠식을 했죠. 결국 100점짜리 프로덕트를 뒤늦게 내는 것보다는 70점짜리 프로덕트를 먼저 내고 수정보완을 통해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야, 이거 좀 어설픈데? 이렇더라도 시장을 먼저 선점했다면 그걸 이제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이제 침투율을 높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서비스가 좀 어설프다고 우리가 제쳐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대중적인 사용 용도에 적합한지, 수익 구조가 사용량이기 때문에 너무 마이너한 영역이나 전문적인 프로덕트는 높은 사용량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앱스토어와 마찬가지로 대중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높은 인기를 끌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반드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빨리 나오지 않았어도 대중적인 니즈의 프로덕트가 아니라도 생성형 AI를 활용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니즈는 폭발할 수밖에 없다. 현재 GPT 스토어 탑 랭킹에 프로그래밍, 동영상 생성기와 같은 프로덕트가 탑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생성형 AI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지금 뭐 한계가 없는 거죠. 이에 대한 정답을 내리는 건 지금 무의미한 겁니다.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지금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죠. 사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은 다소 소요되겠으나 향후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도 AI가 대신하게 될 것이다. 생성형 AI는 메타버스와 같이 일적인 테마가 아니죠. 오픈 AI가 GPT 스토어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플랫폼 사업에 시작을 알렸고 메타 구글 네이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선 플랫폼 사업자의 승자는 오픈 AI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미래는 또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당분간 오픈 AI가 생성형 AI 플랫폼의 선두주자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지속적인 트래킹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시장은 연평균 66%의 성장을 이룰 걸로 보여지고 엔비디아가 이제 헬스케어 사업을 펼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최근에 이제 가파른 주가 상승도 거기에 기인할 거고요. 그래서 AI는 다양한 이런 영역들에 침투돼 가지고 생성형 AI의 어떤 시장의 성장을 가속도를 붙이는 흐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와, 엄청난 성장에 대한 전망을 또 블룸버그 측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요 애널리스트도 여기 GPT 직접 만들어서 출시하기 해서 한번 챗봇을 만들어 봤네요. 네, 오늘의 명언이라는 챗봇을 만들었다. 괜찮네요. 작성한 프롬프트에 맞춰 상황에 맞는 명언을 보내주는 챗봇이며 현재 GPT 스토어에서 출시되어 사용할 수가 있다. 사실 단순한 챗봇을 만드는 건 기본 베이스가 GPT이기 때문에 너무 뭐 바로 만들 수 있죠. 일반 챗 GPT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이 정도는 대답하기 때문에 필자가 만든 프로덕트는 상품성이 없다. 시사하는 바는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달리 GPT를 활용한 챗봇 개발은 접근성이 정말 좋으며 간편하다는 점이다. 옛날에는 어플 만들려면 우리가 개발자 들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예, 코딩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코딩 못해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당연히 킬러 앱으로 부를 만한 고차원 챗봇의 개발은 쉽지 않다. 그래도 기업 차원에서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우선 자사 프로덕트 연계를 기반으로 GPT 스토어에 빠르게 진입하고 이를 연구 개발하는 기업들이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만드는 과정을 또 이렇게 보여줬네요. 이미지도 뭐 알아서 오늘의 명언, 매일매일 오늘의 명언 하나씩 보내주는 걸 만들어보자.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이미지를 생성해. 참 이런 거 옛날에 디자인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려면 그 개발자와 뭐 정말 이 개발자도 이제 프론트, 백 이제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 뭐 PM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지금 다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네. 코딩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코딩은 개발자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야 이거 참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엄청난 지금 혁명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주요 AI 트레이닝 비용을 보니까 거의 구글, 페이스북, MS,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 알리바바, 딥마인드 해서 메타 뭐 이런 큰 빅테크 기업들, 거기에 이제 네이버가 또 껴있네요. 그래서 하이퍼클로버, 네이버도 이제 상당한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 지금 찾기가 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몇 개 기업이 지금 치고 나가는 그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시세적으로 지금 굉장히 세게 움직여 가고 있는데요. 한글과 컴퓨터가 이 GPT 스토어에 어떻게 연결 지어지는 것일까? 지금 보면 이제 GPT 스토어가 이제 오픈하고 나서 바로 지금 문서를 뭔가 좀 요약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서 관련된 이제 국내 기업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한글과 컴퓨터죠.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사스 AI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고, 이런 레퍼런스를 통해서 B2G, B2B 고객들을 확보해 나갔고, 글로벌 시장 트렌드가 클라우드로 변화함에 따라서 한글과 컴퓨터는 국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전환을 주도해 나가는 대표 사업자로서 관련 수혜가 전망된다. 그러니까 MS를 가장 많이 쓰는데 또 이제 이 한글 오피스를 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 AI 영역에 이제 접목해가지고 문서의 어떤 데이터와 그리고 뭐 고객 편의성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감을 이제 가지는 거예요. 그럴 포텐을 갖고 있는 저 이제 AI 이제 혁명을 또 이제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주가의 흐름들을,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뭘 성과를 내고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다 가능성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국면이죠. 이제 출시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전자문서를 AI 도입해서 AI 에디터 쪽으로 이제 개발해서 지금 업무적으로 이제 일단은 사람들에게 이제 편의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유망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뭐 크라우드웍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주목도를 가지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AI 확장 계획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갖고 있고, 뭐 챗봇이라든지 AI를 이제 붙여서 어시스턴트 베타를 24년 상반기 예정에 이제 출시 예정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이런 어떤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을 크게 낳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시면 그 네이버 하이퍼클로버가 지금 그래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간에서 상당히 A에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네이버가 그런 서비스들을 상당히 또 고도화되게 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하이퍼클로버하고 또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레퍼런스를 이제 같이 프로젝트하는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이 크라우드웍스라는 기업도 주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거대 언어 모델 LLM 데이터 업체입니다. 오픈AI의 GPT 스토어 출시에 따른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된다. GPT 스토어는 오픈AI의 챗GPT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 및 개인 유저가 맞춤형 GPT 스토어를 이제 사고 파는, 이제 AI 기반의 앱을 사고 파는 AI판 앱스토어로 GPT 빌더의 출시 목적에 맞게끔 뭐 인공지능 데이터셋 구축 및 구조와 뭐 범용 LMM 파인튜닝 및 API 서비스 연동, 신규 데이터 추가 학습이 핵심이다. 그래서 요런 어떤 이제 사업을 이제 올해부터 이제 LMM 모델 파인튜닝, GPT 서비스 연동, GPTS 개발 및 유지 보수 등 고부가치 사업 진출을 통해서 전 밸류 체인에 걸친 사업을 영위하는 GPT 업체로 거듭날 것이다. GPT 스토어의 경우에는 AI 앱이 고도화될수록 고품질의 데이터셋과 모델 파인튜닝이 필수적이고, 동사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를 비롯해서 국내외 주요 AI 업체와의 LLM 데이터셋 구축 및 파인튜닝 프로젝트 레퍼런스와 노하우를 보유한
국내 MS 1위 업체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지금 주목이 필요한 이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챗GPT 엔터프라이즈 및 GPT 스토어 시장 개화에 따른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지금 본격 개화잖아요. GPT 스토어가. 여기에 따른 당연히 수혜주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우리가 포착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크라우드웍스의 LMM 플랫폼 사업은 엔터프라이즈용 챗GPT 도입 가속화 및 GPT 스토어 시장 개화에 따른 파인튜닝 수요 증대로 구조적 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국내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는 물론 챗GPT, 제미니, 람마, 메타의 이제 범용 거대 언어모델 파인튜닝이 가능한 국내 유일 상장사로 이미 작년 9월 파인튜닝 솔루션 LMM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현재 약 60건 이상의 POC를 진행 중에 있다. GPT 스토어에도 역시 파인튜닝이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인데 국내 고품질 데이터 부문에서 독보적 지위를 보유한 동사의 프로젝트 수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실제 이제 실적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 매출은 353억, 영업이익은 71억 흑자 전환을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피어 그룹 이스트소프트 또 폴라리스 오피스 대비해서도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하나증권 리포팅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라는 기업이 지금 저점 대비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AI 쪽의 어떤 모멘텀들을 반영하면서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이 지금 반전되는 모습을 좀 띠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카카오도 이제 지난 2년 정도 지금 구조조정을 굉장히 좀 세게 했죠.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보면 IT 쪽에 이제 구조조정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통해 가지고 뭔가 AI 활용해서 인력을 담당하던 뭐 광고 마케팅 대체되고 강점 분야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수익 가치성이 떨어지는 부서는 구조조정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이렇게 해나갔죠. 카카오도 이제 마찬가지였어요. 뭐 그동안 정말 M&A를 비롯해서 이제 사업 분야를 굉장히 다각화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했죠. 하지만 그 성과 또 뒤편에는 또 이제 뭔가 좀 성과를 내지 못했던 단순하게 이제 사업은 펼쳤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던 그런 사업부는 또 뭐랄까요, 좀 통합 내지는 뭐 내버리는, 구조정 시키는 그런 것들을 해야 했던 시기였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어떤 계열사 이런 것들, 뭐 장난감, 문구 뭐 이런 것들, 뭐 통신 관련 계열사 뭐 이런 것들 지분 정리하고, 카카오 TV 이것도 이제 야심차게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서비스 중단 결정하고 다수의 비주력 자회사가 청산 매각 통합되면서 쇄신에 대한 의지가 말뿐이 아님을 증명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좀 구조정 시키고 이제 비용 효율화도 했고 2년 동안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이익단으로는 감익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4년 이번 올해는 비용 효율화 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면서 이익의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최근 주가 상승에 좀 영향을 미쳤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AI 쪽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AI 관련 투자 비용이 굉장히 세게 올렸는데요. 지금 모바일의 절대적인 강자지 않습니까? AI 시대에서도 이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파급력은 사실 네이버보단 카카오가 더 강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말 이제 초거대 AI 모델을 구축하는 데서 대부분의 사업자가 택했듯 메타 이제 공개한 LLM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개발로 선회하면서 비용 효율성을 택한 것으로 추진된 데 기반한다. 그래서 AI 쪽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를 이제 앞으로 좀 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감익 기조였던 2년 핵심 이익은 올해 큰 폭으로 성장으로 전환될 걸로 예상이 되고, 금리 인상 때문에 디레이팅 됐던 플랫폼 기업의 또 이제 반전되는 흐름들도 나타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AI 모멘텀 같이 받아날 걸로 예상되고요. 현대차
증권 리포팅인데요. 이게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콘텐츠 쪽으로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 또 헬스케어 쪽으로도 지금 AI 같이 이제 기반으로 당뇨 관리 솔루션 파스타 출시 예정에 있죠. 네, 2월 초에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해외 진출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2천만 명이 당뇨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저는 당뇨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600만 명, 500만 명, 600만 명 이렇게 좀 지금 뭐 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던데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트렌디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하겠구나 생각이 들던데, 어쨌든 카카오 헬스케어 이제 과거에 계속적으로 이제 기사화는 됐었어요. 막 이쪽 진출하고 하는 것들, 이제 본격 사업을 가동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감을 올해는 좀 증폭시킬 것 같습니다. 교본증권 리포팅도 한번 보죠. 제목이 이제 다시 이익 성장기로 진입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이 감익이 주가 조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래서 작년 하반기 비우호적 매크로 환경 하에서도 회복세 보이는 톡비즈, 우리가 카카오톡에 과거에 광고 들어올 때 우리가 카카오 채팅창 있잖아요.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분위기도 많았는데 지금은 별 신경도 안 쓰죠. 그만큼 이제 톡비즈가 어느 정도 좀 정착된 것 같은데요. 올해는 이제 오픈 채팅 내 콘텐츠별 AI봇 도입을 통해서 관심사별 트래픽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카카오톡은 다양한 자체 외부 AI 소프트웨어가 실험 적용될 수 있는 생태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떤 서비스를 실험 적용할 수 있는, 또 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생태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꼽을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뭐 금리나 기대감 정도 영향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익단으로 이제 21년도, 22년도 조금 이제 감익되거나 정체했는데요. 이제 23년까지 그런 부분에서 올해, 내년 이익의 어떤 성장기로 다시 진입한다, 이렇게 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요. 어쨌든 뭐 AI가 지금 시대를 관통하고 있고 또 증시를 관통하고 있고, 이게 뭐 일시적인 테마로서 끝나는 그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만큼 계속적으로 지금 증시 내에서도요, 지금 기대감으로 움직이잖아요.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확실한 수혜주가 신고가를 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 동향들 흐름들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그런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입어나가는지를 체크하면서 그게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거나 확인되면 그 중에서 정말 엄청난 상승을 이루는 종목들이 탄생할 겁니다. 그거를 초반에 잡아채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해서, 이 트렌드에 대해서 깊숙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실제 경험을 해봐야 되고, 실제 사용을 해봐야 되고, 실제 그 안에서 체포까지도 만들어보는 경험들을 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유튜브 멤버십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기적 투자를 위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인데요. 작년 2023년에 제가 시대 성장주 이론이라는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총 55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강의를 교육 강좌로 좀 론칭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또 이제 멤버십 형태로 이제 매달마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2022년도에 론칭했던 차트 심리 이론의 이제 수강 이력을 보니까 저는 100%다 보실 줄 알았어요. 20시간짜리 40강의 강의를 다 보실 줄 알았는데 다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꾸준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게 참 어려워요. 다들 바쁘실 수 있고. 근데 이 구조를 어떻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강의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멤버십으로 좀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행가족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는 오전 6시 이제 스마트 리포트를 통해서 종목을 한 종목씩 항상 공부했었고, 또 오전장 시황 체크, 또 이제 오전장 관심주 관련해서 영상을 한 12시 정도 전후해서 좀 올려드렸었고요. 또 이제 그 중요한 이슈, 뉴스라든지 리포트 이런 것들을 또 장중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동행가족 멤버십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의 멤버십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정리한 시대성장수 이론과 함께 2주마다 이제 미국 주식을 좀 집중 분석하는 이제 글로벌 리포트라는 거를 같이 더해서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이라고 새롭게 좀 론칭을 하고 소개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더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 끝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만들게 됐고요. 저도 이제 장기적인 투자와 또 단기적인 투자 이렇게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제 분산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는 스터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미국 주식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미국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혹은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는 어떤 전략을 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우리가 장기 투자 대상의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시간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장기적인 투자, 정말 우리가 마라톤처럼 하는 그런 투자의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정말 장기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멤버십으로 이번에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만들게 됐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오랜 동행, 그리고 유익한 장기 투자였던 전략들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튜브 신규 멤버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 월 6만 원이고요. 장기적인 투자에 스터디를 해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콘텐츠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멤버십 가입하시면 차트 심리 이론 기초 강의 영상을 10강짜리를 6시간 구성된 거를 한 번에 이제 공개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차트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증시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구도를 좀 이해하실 수 있어서 충분히 이제 초급자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시장이 돌아가는 어떤 흐름에 대한 원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콘텐츠는 시대성장주 이론, 작년에 제가 정말 열심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총 55강으로 만들었고요. 격주로 토요일에 순차적으로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장기 투자의 기틀을 다지고 뭔가 단단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목도 찾고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들을 여기서 좀 이제 가져가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꾸준히 학습하고 공부하고 또 시장을 경험하는 것들을 실전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초보자들부터 충분히 이해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콘텐츠는 유망 미국 주식에 대한 분석인데 글로벌 리포트입니다. 격주로 일요일마다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콘텐츠로 구성되고, 보다 더 스터디라는 이름을 지은 것처럼 스터디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장기 투자의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종목을 찾고 타이밍도 잡고 이제 한국을 넘어서서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의 분석을 같이 해나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의 기초 강의는 총 6시간 13분으로 구성되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되고, 기본적으로 차트 심리 이론에 들어있던 내용들과 또 2023년 업데이트된 내용들, 주도주 케이스 스터디, 또 강한 테마선 종목의 3가지 요건과 케이스 스터디 통해서 기존에 이제 차트 심리론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고요. 이 내용 정도 들으셔도 충분히 지금 증시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성장주 이론인데요. 기초 강의 14강입니다. 아주 펀더멘털적인 내용과 시대 정신에 입각한, 또 과거의 100배 주식의 케이스들, 핵심 주도주들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또 앞으로의 어떤 산업들과 또 메가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아냈고요. 또 중국 강의는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과 함께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학습들, 산업별 분류랑 비즈니스 모델, 구조적 성장주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이해도를 높이는, 우리가 종목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고, 밑에 부분은 이제 은퇴자들에게도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하는데 필요한 어떤 핵심 고려사항들, 이런 것들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들, 새싹주, 글로벌 1등주, 글로벌 배당 포트폴리오, 또 핵심 주도옥종과 테마의 극초기 신고가 전략, 이런 것들은 또 3개월 내외의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강의 들어가서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분석법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았고요. 또 글로벌 유망 산업들에 대한 핵심 기업들을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10베거 후보 기업 3종목과 국내 10베거 후보 기업 3종목을 분석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순서적으로 가진 않을 수 있다는 거, 요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심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단단한 투자 심법을 가지는 게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 또 펀더멘털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단단한 심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55강으로 제가 담아냈으니까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하면서 동행해 나가는 과정들을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포트를 통해서도 미국 및 글로벌 유망 기업에 대한 분석을 같이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동행가족 멤버십을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제공하고 있죠. 이 내용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행가족 멤버십 분들이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하고 싶으시면 기존 것도 같이 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멤버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들을 스터디를 통해서 꾸준하게 해나갔고, 보다 더 단단한 심리와 또 어떤 철학 기준을 확실하게 가져가 가지고 어떤 시황의 변동에 좀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한 이 멤버십의 어떤 목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통해서 장기 투자의 어떤 기틀과 확신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신뢰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